자, 이 시간에는 위정편 제17장에 해당되는 신출한자예요. 맞지 않아요? 두 글자네요. 두 글자가 활동한 다음에 문장 풀이를 해보려고 해요. 자, 가르치를 해라는 글쓰네. 두 개의 자소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말씀 문자고요. 하나는 매양 문자예요. 말씀 문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네. 네. 설명 필요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말씀 문자는 일단 오늘은 넘어가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하시는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설명 몇 번 했기 때문에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말을 하려면은 입만 있으면 안 되고 혀까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혀의 움직임에 원활해야만 말을 정확히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말씀 문자 그 문자는 입이 이렇게 있고 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문자가 아니고 아니 그림이 아니고 문자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근데 혀의 움직임이 원활해야지 말이 분명히잖아요. 움직임을 나타내야 되는데 움직임 나타내는 방법은 문자로서 선이나 점밖에 없는데 선을 이렇게 추가해서 나타냈어요. 예, 혀가 움직인다는 말이 혀다라고 했죠, 혀다. 혀를 혀다. 우리가 잠을 자다, 춤을 추다, 숨을 쉬다 할 때에 자다, 추다, 쉬다하고 관련된 말이 잠, 춤, 숨인 것처럼 혀다하고 관련된 말이 혀예요, 혀. 근데 혀다는 오늘날 뭘로 바뀌냐면 켜다로 바뀌어요. 켜다가 뭐냐면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켜다 또는 통나무를 켜다 하는 것들이 다 움직여서 켜는 거 아니에요? 그 움직임 혀가 이제 움직인다는 의미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움직임을 나타내서 이제 선이 이렇게 추가된 거라니까요. 그 형태에서 가입된 핵이 이렇게 되고 그걸 증명시킨 것이 오늘날의 글자고 여기서 생략된 형태예요. 이렇게 생략된 형태에서 나온 글자가 혀설자고 이 형태에서 이 형태를 이렇게 빼서 보면 이렇게요. 입속에 소리가 담겨 있음을 표현하는 글자에서 나온 글자가 소리형자라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했어요. 다. 근데 혀설자라든지 소리음자, 말씀음자가 다 세 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출발이 바로 입과 혀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혀를 혀는 상황을 선으로 이렇게 추가하고 거기서 이제 가입되고 생략되고 흠에 따라서 이 세 글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대충 이렇게 하고요. 매양매자를 살펴보는데요. 매양매자는 어미모자가 들어가 있니? 어미모자가 바탕이 되는데 어미모자는 사실은 배진여자하고 바탕이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조로자를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엄마하고 아이가 있어도 좋은 거잖아요. 이거죠. 엄마하고 아이가 있어서요. 이 개진여자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두 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형태예요. 그 형태에서 점이 추가되는데 그 점이 아이를 키우는 젖이죠. 요즘에는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분유를 먹여서 키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은 분유가 없는 시절에는요. 엄마가 젖이 없으면 뭐 젖동량을 해서라도 아이를 키운 거 아니에요? 그 심청이가 어려서 엄마가 없으니까 젖동량 신봉사 젖동량으로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이 형태에서 정형화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오늘날의 어미모자인데, 자, 이 어미는 아이한테 엄마가 되기도 하지만 남편한테는 아내가 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닌 사람이고 혼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쪽을 짚고 비녀를 트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혼례를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쪽을 짚고 비녀를 트냐니,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 형태를 갖다 표현했어요. 이 부위가 머리 부위인데 머리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 자, 요 형태가 매양매자의 고문자예요. 바꿔보면 거기서 머리를 꾸미고 있는 형태가 오늘날 이렇게 표현되고, 젖을 갖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갖고 있는 여자가 머리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나타낸 글자가 매양매자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매양이라는 뜻이 있냐? 매번이라는 의미요. 이게 지금 어미못자고 다른 게 머리를 꾸민 상황이야. 이 머리 꾸민 것과 관련돼서 나눠져야되는데, 제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30년 동안 교육을 하고 또 교육한 것만 이 교육만 한 것이 아니고 글도 쓰고 그러잖아요. 글쓰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들여다보는데 그 여러 자료 가운데 최근에 쓰는 책도 속담을 굉장히 많이 써요. 속담을. 또 이 속담이나 관용구 이런 것들을 적절히 수업에 인용을 해줌으로써 수업 듣는 분들한테요, 일상 언어 생활에도 뭐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데, 속담을 쓰려면 속담을 뭐 처음부터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주에서 속담책을 한 30권 사다가 30권이 아니죠, 한 5권 정도? 속담책만 한 5권 있어요. 근데 속담책을 꼭 새 책을 사는 게 아니고 헌책방에서도 뭐 사다 보고 뭐 하니까 그 속담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런 속담을 발견했어요. 처음 여자는 첫째가 머리요, 둘째가 화장이요, 그렇죠, 셋째가 옷이다. 딱 이 속담을 보면서 이 속담은 매양매자를 설명하는데 딱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 수업 오래전에 전부터 들으신 분들이요, 뭐 오래된 되신 분은 한 2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년 전에도 이 글자 설명할 때 똑같은 속담 인용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속담이 뜻하는 말은 뭐냐면요, 여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하루의 시작을 쓸 때에 맨 먼저 머리를 꾸민다 이거예요. 옛날에 시체가면 수지부화해서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는데 예전에 혼인을 해가지고 쪽을 짚고 나서 비녀를 찌르게 되는데, 이게 잘 때는 있죠. 저희 돌아가신 이 할머니가 쪽을 짚고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주무실 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쪽을 비녀를 빼고요, 쪽을 풀고 머리를 풀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누워서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 좀 뒤치기 다 산발이 되겠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을 한 게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경대를 앞에다 놓고 머리부터 이렇게 매만지시고 동백기름 이렇게 바르시고 하는 걸 어디서 봤어요. 그걸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자는 매번 아침마다 일어나서 맨 먼저 머리를 매만지고, 그 다음에 화장은 이제 얼굴을 본다는 얘기야. 얼굴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일이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일이 매번 이러죠. 그래서 매양을 뜻하는 거죠. 근데 그 머리를 매만진 걸 갖다 표현했어요. 매번 여자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매번 머리를 이렇게 비녀를 찌르고요, 꾸미는 일을 큰 상황에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매양매자다. 그래서 이참에 이 글자가 안에 첫자 같은 것도 같은 속담이 적용해야 되는데, 안에 첫자 이게 머리를 갖다가 꾸민 상황을 펴는 거니까 손으로
네, 이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담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저보다 제 견해가 아니고 저보다 또 다른 뭐 더 좋은 견해 갖고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지만은 일단 이제 제가 드린 얘기는 이 매문자 관련해서요. 그런 얘기는 이거고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의 동사예요. 매번 매양 매일 뭐 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요. 다른 글자 구성의 동사에서 특별하게 의로서 쓰이는 글자는 아니에요. 뭐 큰 의미가 있는 말에 그래서 맞바로 의미의 글자로 나왔는데 매가 의미역하는 나무 문자에서 매화나무 문자가 되죠. 매시를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매화할 때 쓰는 글자. 옛날에 도둑이 의적이라고 그러죠. 부정하게 치부르는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쳐와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나가죠. 근데 그 사람이 물건을 훔쳐 나올 때 벽에다가 미안함까지 하나 착 그리고 나와. 그렇죠. 일집에. 의적 일집에. 가지짓졌어. 그럴 때 일집에 뭐 할 때 쓰이는 매자고 매란 국적 뭐 사문자 중에 하나 매란 국적 뭐 이럴 때도 쓰이고요. 뭐 매자가 쓰이는 말들이 많죠. 그 호에 사람 이름 호에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매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는 매가 이번에는 해로 바뀌죠. 네. 해로 바뀌면서 물 가운데 바닷물 관련돼서 바다에 있죠. 매라는 의미 미음 더하기 아 더하기 이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초성이고 초성이고요. 이게 중성인데 뭐 공문으로 돼 있죠. 뭐 있는데 중성은 없고요. 중성은 없는데 근데 초성 미음자는 이 음의 변화가 유성 음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좋은 방법하고 좋은 위치요. 네. 이 글자의 좋은 방법은 그렇죠. 유성음이 유성음 울리는 소리. 그 좋은 위치는 미음이 입에서 입술 윗입술 아랫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양순음이죠. 순음은 순음인데 양순음. 이 매가 해가 되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음의 변화가 아주 전방위적이다 보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네. 이걸 특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음의 변화를. 그래서 그런데 음의 변화를 또 설명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고대음을 들어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저밖에는 없을 거라고 이제 저한테 영향받은 사람도 뭐 하겠지만은 그 현대음을 바탕으로 기준할 수밖에 없어요. 고대음을 고찰하기 해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현대음인데 현대음이 매잖아요 지금. 그걸 놓고 이제 재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걸 대학원에서요.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제가 잠깐 다녔었잖아요. 대학원에서 교수들 앞에서 설명을 이거 음의 변화 이거 설명해 보고 있으니까 발표 끝나고 났더니 교수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 어디서 배웠냐, 뭐 그냥 아니 혼자서 못하고 그냥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를 놓고 고민을 해서 지금 한 거죠. 이게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논문을 내셔요. 근데 이거 하다가 평생 시간 다 못해. 이거 빠져들면은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 평생 하고 있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복잡한 이거 지나는 일이 돼가지고 이거 건들 수가 없어. 말은 쉽게 하는데 행동으로 오기는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우리 선생님들한테 쉽게 이해하라고 지금 하는 얘기지 이게 학문적으로 뭐 검증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성음을 놓고 보면 이것만큼 학문적으로 접근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미음, 기역, 뭐 이렇게 들겠죠.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저 이 범죄 들어가지도 않아요. 미음자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범죄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죠. 시옷자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게 미음이 시옷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2차 변화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유성음 가운데 이응이 호음 아니에요? 호음끼리 변화로 생각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또 다른 하나가 있어. 양손으로 변화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비읍이 미음 비읍이 뭐냐 비읍이 미음자 이게 호음이 섞인 소리야 이게 히읗하기 미음이 섞인 소리와 마찬가지 이게. 그러니까 호반부자가 조개 패자가 달라붙는 순간 무가 뭐 여기서 부로 바뀌잖아요. 그 미음이 비읍으로 바뀐 것은 순음에 이렇게 변화된 거죠. 근데 이 비읍의 음이 미음 더하기 히읗 또는 히읗 더하기 미음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거센 소리가 섞인. 근데 여기서 음의 일부가 탄력됐다고 보면 어떻게 돼요? 히읗만 남죠. 그러니까 음의 일부가 탄력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유성음끼리 변화해서 2차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호음이 히읗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의 일부가 탄력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알기 쉽지 않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이제 매가 해가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예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는 이 매라는 음이 이렇게 분석이 됐잖아요. 조금 전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아와 이 가운데 아가 오로 바뀌죠. 오고 이 몸 그대로 추가되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오로만 이 몸이 탈락됐다고 봐야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뭐? 모음 삼각도 보면은 모음 삼각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이게 모음 저는 요즘에는 모음 삼각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최초예요. 한 30년부터 모음 삼각도만으로 옛날 한 30년은 모음 삼각도를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모음 삼각도로 바뀌었는데 이게 구강속이라고 생각해야 돼. 입속 이게 입술이죠. 이게 윗입술 아랫입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구강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기 애도 포함되고 이게 여도 포함되고 요도 포함되고 유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공몽 가운데 공몽 가운데 여기가 얘가 돼야 되나요? 애요, 애. 아이의 애. 아니 그렇죠. 예. 그건 그거. 아니. 거기는 아이. 죄송합니다. 그렇지. 얘죠. 야죠. 야야. 이게 뭔가 이상했어. 야, 여, 요, 유. 예. 여기가 애가 되죠. 예. 그쪽 위가 외가 되고 저 더 위가 위가 되고 니가 되고 뭐 이런 식인데 하여튼 오래간만에 뭔가 또 그려보려고 하니까 저 복모음은 좀 위치가 생각했는데 인데 음의 변화가 이쪽으로 가면 전설모음, 이쪽으로 가면 후설모음, 이쪽으로 가면 올라가면은 고모음, 이쪽으로 가면 저모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음의 변화를 보면은 주로 고모음으로 올라가고 전설모음으로 가요. 전설모음 쪽으로. 예? 질은 안 와요.
아이가 가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음이배가 전방위적이라니까 막 이쪽저쪽 다 가는 주로 이제 주로. 자, 이게 사자. 주로 발음의 편한 쪽이 우리가 세게 발음을 하고 또 편한 발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몸 쪽으로 하고 이 몸 전설 몸 쪽으로 간다니까. 근데 주로 그런데 이제 다 100% 그런 건 아니고 뒤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뒤로 간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사실은 고몸으로 갔어. 고몸으로 가긴 했는데 전설 몸이 아니고 구설 몸 쪽으로 간 거야 지금. 사람을 갖다가 업신여긴다고 해서 업신여긴 못자죠 이게. 수모를 당했다 뭐 할 때 써 모욕 뭐 할 때 쓰인 글자예요. 이럴 때 쓰인 글자고. 지금 우리 책에처럼 회로 쓰이는 글자도 있어요. 회. 이렇게 뉘우치를 했죠. 후회할 때 쓰인 글자. 회 같은 경우는 요것과 요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요것부터 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탈락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읒자로 바뀌고 이게 오로 바뀌고 이 몸 그대로 돼서 시읒 오 이가 이게 회죠. 이게 마음속으로 뉘우친다고 해서 뉘우치를 회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까지 탈락돼서 요것만 쓰이는 글자가 업신여기를 못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음역벌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여기 또 추가해야 될 것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종성이 없었잖아요. 지금 이게요. 종성이 없으죠. 복문만 있고 이 종성으로서 우리가 흔히 추가되는 게 비음 가운데 NG 이응요. 이응. 이게 밥 먹었어요. 이제 밥 먹었어요. 뭐 얘기를 떨 때 뭐 하겠지만 밥 먹었어요. 뭐 하는 말이 이응자를 붙이듯이 그 이응자 붙인 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숭어라는 고기가 수어에서 나왔잖아요. 원래 빼어날 숫자에다가 수어가 숭어가 되고 잉어가 이어가 잉어가 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붕어도 부어에서 나왔잖아요. 붕어가 되고 그렇죠. 사어가 상어가 되고 상어가 되고 뭐 이런 말들에 비음이 추가되듯이 바로 이것도 비음이 추가되게 NG가 지금 추가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맹 이렇게 되는데 그 NG음에서 하나가 또 추가되면 M만 남잖아요. 그럼 M만 남으면 어떻게 니은이 되잖아요. 니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 이게 공이라는 음을 갖고 있지만은 이게 음이 NG에서 M만 나오면 곤이 될 수 있잖아요. 곤. 이렇게 쓰면 골렁푸곤자잖아요. 이렇게 공이 곤이 됐잖아요. 옷 나머지가 오두자인데 옷 가운데 골렁푸를 쳐. 골렁푸곤자. 이것도 N만으로 추가돼가지고 이 매에서요 미음하고 이음하고 N만 추가돼가지고 민으로 쓰여진 글자가 있어요. 근데 다 거쳐서 민첩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가 민이 되면서 다 거쳐서 민첩한다고 해서 민첩을 민자예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재빠를 민으로 끼워보시고 계시죠. 민첩가 민한 행사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예민하다 뭐 할 때 쓴 글자. 그리고 요 글자는 다시 요 글자에서도 음역을 많은 실과인데 장시 때는 말 같은 걸 장시가는 많은 실과를 했는데 많다는 데서 많을 번자 번거를 번자 이 보면 빈번하다 뭐 할 때 써요. 민, 빈, 번이 된 거죠 이게 이번에 또. 근데 음의 변화가 좀 생겨났지만은 매항매자는요. 매하나움의 바다의 자, 니우칠 후회할 때 쓰는 니우칠의 자, 업신여길 못자, 민첩할 민자, 번거로울 민자 이런 데서 음역하는데 이 글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요 니우칠 자처럼 이것도 니우칠 해요. 해. 그래서 말로서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치를 했어요.
자, 가리체 여자에 대한 설명이요. 미양매자 때문에 좀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계집여자고 잘 알고 계신 계집여자 나오네요. 글자의 뜻부터 살펴보는데 계집을 요즘에 낮춤말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조선 전기만 해도 계집 여자를 뜻하는 평상어였어요. 이게 계집이라는 게. 문자학자 언어학자들이요. 어원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계자는 계시다와 관련된 계자고 이거 사람 사는 집과 관련된 이제 집에 계신 분을 갖다가 표현했어요. 우리가 농경시대 때는 안일과 바깥일이 구분됐어요. 물론 바쁠 때는 여자분들도 농사일에 참여하겠지만은 원래 농경시대 때는 우리가 삶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의식주가 은은 옷이고 식은 밥이고 주는 집이라고 했는데 공통점이 집다라고 많이 말씀드려왔죠. 옷을 짓고 밥을 짓고 집을 짓고요. 그런데 공통으로 집을 짓고 나면 이제 옷과 밥을 해결해야 되는데 밥은 남자들이 해결하고요. 옷은 여자들이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 남자들이 밥을 해결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토해 가지고 사례남자예요. 농토해 가지고 쟁기질을 해가지고 먹는 걸 밥을 해결했어요. 그 여자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 옷인데 옷은 길쌈을 해야 되는데 이 계집여자가 사례남자의 상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봉건주의적인 가치관이 담겨 있어가지고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여자가 다소곳이 무릎 꿇고 순종하는 모양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계집여자를 두 손 다소곳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교수님도 그랬어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네. 네,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 3년 전에 그랬나 이거면? 그런데 글 쓰다 보니까 아니다 사례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례남자를 따지고 그게 상대가 되는 글자가 계집여자인데 왜 계집여자를 그렇게 봉건주의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이것은 두 손 모으고 길쌈은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최초에 공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옛날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이제 최초는 그렇다고 치지만은 이게 두 손을 모으고 길쌈한다고 오래전부터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그냥 두 손을 다소거이 모은 글자로 옆을 정보는 모습이 여자로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옷을 해결하고 있는 여자예요. 그 옷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에 있어야 돼요. 집에. 그 집 이게 바깥 활동으로 오고 이건 안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데다가 초적격 조사 예를 써서 거기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제 재밌자고 말하는 사람은 집안에 해에서 나왔다 이렇게인데 그것은 이제 재밌자고 붙여낸 말이지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안에 온 말이 집안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데 이게 집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집. 그 안에 드는 사람이 있고 계집이고 계집이 원래 집안에 있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낮춤말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근데 호재로 오면서 말이라는 게 의미가 전성이 되니까 오늘날은 낮춤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써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죠. 하여튼간 이 최초에 이거 그래서 여자 여자로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사회적 약속을 무시한 거예요. 계집이 낮춤말로 생각해가지고 여자 여자로 바꿔서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편하게 가르치겠다 그거죠. 옛날에 계집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요 계집여자는 계집여자의 그 계집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 또 안 좋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쪽에 얘기가 있겠죠. 요즘에는 계집여자 안 쓰고 여자 여자를 많이 쓰는데요 하고 반문을 해요. 근데 저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일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오랜 옛날부터 약속에서 정해진 건데 아직까지는 약속이 계집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상황이 이제 여성이든 많이 신장되니까 저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끝도 gat도 없어. 그렇게 해서 그 말의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바꾸기로 치면은 바꿔니까 부지기수로 많아. 그러면 저 도미노 쓰러지고 와라 쓰러져. 기준이 없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회적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요 글자는 남자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여자를 갖다가 남자 중심에서 봤을 때 너가 돼, 너. 그래서 너라는 뜻이 있는데 후대로 오면서 너를 뜻하는 글자는 다시 이 글자가 음역한 글자 이게 물리름 여자예요 원래. 네. 중국에 우리나라의 뭐 낙동강, 두만강, 한강 여러 강인 것처럼 여수라는 강이 있거든요. 그 여수를 뜻하는 글자 있는데 이 고유명사죠. 근데 요 글자의 뜻을 필요다 쓰면서 오늘 너여자로 쓰고 있어요. 물리름여보다 너야.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자의 일부가 이 글자가 워낙 계집의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너를 뜻하는 글자는 다시 이 글자를 뺏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리름 여자. 그래서 이 글자는 오심 중 여심,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 문장 가운데서요. 아름다운 감성. 그래? 나의 아름다운 방송에 나온 거예요.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은 뭐 어쩌고 그러시죠. 오심 중 여심 이런데 여자인데 어휘로서의 쓰임이 아니고 문장에서 많이 이제 개인칭 대명사니까 문장에서 많이 보이지만 어휘로서는 지명 가운데 여의도 여의도였죠. 여의도가 옛날에는 너희섬이라고 했대요. 너희섬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이 탈퇴한 문자 쓴다고 하면 한자를 말고 한자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너를 뜻한 여자에다가 이건 음만 살리고 섬을 뜻하는 섬자로 바꾼 거죠. 근데 옛날 여의도가 하중도 아니에요. 하중도 물 가운데 섬인데 이게 쓸모가 그다지 없어요. 왜 그러면 물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큰 물이 지면 이게 다 잠겨버려. 여기다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나도 장마가 들면 싹 물이 잠겨버리면 이게 다 떠내려가고 다 죽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쓸모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나 가지라고 해서 너희 섬이었대요. 너나 가지. 근데 이제 요즘 금살이 때니까 여기 금살이 때인 거예요. 하중도를 쌌잖아. 그 윤중제. 그 여의도 가면 윤중중학교가 그래서 윤중제를 썼잖아요. 바퀴lum자. 바퀴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윤중제를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물이 안 잠기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원래는 미군들이 비행장을 졌어. 그러다가 이제 6.25 끝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여기 이제 방송과 들어가고 증권과 들어가고 그래서 금살이 땅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이섬이 됐으면 좋은 아이도가 됐으면 좋은 거거든요. 아이도 나왔죠. 자 일단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계집문자가 음역하는데요. 여가 그대로 여기서처럼 여인데 이분은 말고 똑같게 행동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다는 뜻으로 쓰이는 같을 여자고요. 나의 마음과 똑같게 해주는 구슬이 여의주잖아요. 여의주 구슬주자예요. 뭐 그럴 때 쓰이는 글자예요. 여의봉 뭐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이게 쓰임이 용서라는 말 외에는 거의 쓰임이 없는데 경용한 자예요. 이게 여가 단모만 되면서 어가 되고 과일이 과실인 것처럼 서가 되는데 그래서 서인데 마음속을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할 서자예요. 이런 데에서 음역하는 글자가 계집여자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그 다음에 배울 글자 찾았는데 없습니다. 없네요. 네. 그래서 막바로 문장 풀이해야 돼요. 자, 위장편 제17장의 문장 풀이요.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먼저
풀이되는 걸 살펴보면요. 작게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에게 알에 대해서 가르쳐주겠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했네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공간상을 보면 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로가 있네요. 자로가 성이 중이고요. 이름이 유예요. 정유. 네. 그리고 자가요. 예. 성이 자유 중요죠. 이고 그다음에 자가 성이 됐을 때 부를 때가 이제 자로죠. 자로. 또는 계시의 가시 노릇을 했기 때문에 계로라고도 해요. 계시. 네, 계시 이 대부인 계시에 가시 노릇을 했기 때문에 계로라고 하는데 뭐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스승 없이 스승이나 부모가 스승을 싶을 때는 이름을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유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제 지와 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와 부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자로가 공자보다도 이 공무십철인데 공자보다 9살 연하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 가운데 제 쪽에 속하는 사람이죠. 9벌에 해당되는 사람이지 아들벌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로가 처음에는 공자를 굉장히 시큰둥하게 생각했어요. 무시하고 공자를 무시했어요. 최초에. 근데 공자가 이제 예로서 반복해서요. 자로를 대우니까 나중에 이제 신복이 돼서 공자를 갖다가 스승으로 모시게 됐는데 굉장히 용맹스럽고요. 그래서 위나라 용맹스럽다 보니까 공자가 경계를 많이 했는데 위나라 난에 연루돼가지고 공자보다 빨리 죽었어요. 자로가. 1년 후에 공자님. 네, 그렇죠. 그 뒤에 1년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죽어가지고 염장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장통을 깨라고 했어요. 안 먹겠다고. 뭐 그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공자를 그때 시큰둥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공자를 갖다가 배울 만한 존재로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초반전에. 그래서 여기에 지가 나온 거예요. 지금. 굳이 공자가 자로한테 지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제대로 된 지가 뭔지를 자로한테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자로가 공자의 지혜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요. 문장을 들여다보는데 자 문장 한번 보죠. 자왈 작게서 말씀하셨다. 자 유와 그랬는데 스승없이 불륜님이다 이거죠. 자로를. 그 다음에 가르치를 자예요. 가르쳐주겠다 그거죠. 그 다음에 계집년자가 아까 너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물론 오늘날 이렇게도 바꿔서 쓰고 있지만요. 그 다음에 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알지자가 앞에서도 우리가 이 글자를 분석을 해봤잖아요. 화살지자하고 입구자 시가 지가 되면서 입구자에 의해서 알다 이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왜 입구자가 불어가지고 알다가 이 뜻이 이루어졌냐?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알려면은 오감을 다 총동원 해야 돼요. 오감. 그 오감이 5가지 감각인데 그 5가지 뭐예요? 시각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렇죠. 촉각 이렇게 해서 5가지 감각을 다 총동원해서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게 오감을 총동원해가지고 뭔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지식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지식을 얻는 방법은요, 이 오감각 가운데 거의 90%가 시각이에요. 시각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으면은
우리 핸드폰 같은 종류에 들어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다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요. 지구 저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뉴스로 다 나오는 상황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를 굉장히 빨리 시각을 통해서 습득을 돼 있죠. 옛날로 가보자니까요. 정보화되지 않은 옛날로 가보면은 청각. 저 멀리 먼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들어서 알죠. 그렇죠. 풍문으로 들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들어서 아는 방법은 뭐냐? 막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얘기야. 아는 것이 입을 통해서 옛날엔 습득을 많이 했어. 보세요. 배우는 것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우는 상황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료 같은 걸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칠판 보고 있잖아요. 옛날 칠판이 없었어요. 옛날 책이 종이가 없었어요. 옛날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스승이 그냥 또 입으로 떠들기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쓰는 것이 없어요. 이런 칠판이 있겠어? 책이 있겠어? 없잖아요. 이게 너너도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제자들이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종이가 일반화됐을 때 그거 다 기록한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아는 사실이 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대부분이.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알자 입구자가 달라붙는 것이 당연한 거야 지금. 그치가 그런 지인데 지금 요 지지 부지 시제하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이게 저 뭐죠? 제비다리 핀데 뭐이자 흥부전. 아 그렇지 흥부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흥부전에도 나와요 이게 흥부전에도 흥부전에서 저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니까 제비가 나와가지고 좋다고 지저대는데 지지 부지 시제하면서 운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인구에 해제되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논어를 배우면서 뭐 옹고지진도 배우고 앞에서요, 또 뭐 교원영상 때 배우고 뭐 사자성어로 그런 것들이 많이 쓰는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문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빼놓지 말고 기억해야 돼. 다 몰라고 이게 저 물리 같은 사람들 저도 옛날부터 문장에 관심 가지고 공부해서 물리가 안 트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뭐 어스럽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옛날부터 공부해가지고 물리 트인 사람도 논을 다 외운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외워서 물리가 틀렸다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장들이 있긴 있는데 이 문장이 그런 문장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지금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는데 자 그거요. 유에게 됐어요. 가르쳐주겠다 이게 너에게 아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 이거죠. 이게 어떤 글자 뒤에 지가 나오는데 그 글자가 동사 형태로 쓰면 그걸 강조하기 위한 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풀이를 할 필요는 없는데 지의 앞에 말이 동사 형태로 쓰이면은 강조를 위해서 지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풀이는 안 해줘도 돼요. 자 가르쳐주겠다 하고요. 지지위지죠. 아는 것을 뭐뭐 하다 한데 안다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지 알지 못한 것을 부지한다고 그러죠.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거죠. 그 아는 것만 가지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한 것이 뭐인지를 알고 그걸 해결을 하고 해야지 진짜 아는 것이 접근한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그것이 시제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거죠. 제대로 아는 거, 진짜 아는 거. 자, 그 문장인데 제가 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들이 뭐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신춘한체는 유정편의 제18장에 해당되는 글자인데요. 요것도 쉬는 시간 갖고 난 다음에 3교시에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네.